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5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우울한 하루였을 것 같아요. 오늘 공매도가 부활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온통 뉴스를 봤더니 공매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대표님 공매도 이 집 가도 공매도고 저 집 가도 공매도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공매도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빌려다가 주식을 파는 게 공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5월 달에 공매도 제도가 부활되고 왜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마구마구 쏟아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시장은 상승 갈 확률이 있으니까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난주에 매수하라고 했어. 이거 딱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자, 시장 매도니까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자,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 상방 보십시오.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는 살아있어요. 차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매분, 매 시간, 매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한 추세의 변화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지난주에 시장 좋으니 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차트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종합지수 차트예요. 자, 지난주 제가 월요일이면 어디냐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여기에요. 자, 함께 볼게요. 자, 이때가 지난주 월요일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합지수가 종가가 3,217.53포인트 마감하면서 양봉으로 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자, 시장은 상방 갈 수 있으니까 자,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치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그래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수요일부터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무조건 그냥 간다가 아니야. 왜 가고 왜 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수요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가 나왔습니까?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빡! 와, 그랬더니 야, 여기서 있잖아.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사도 된다 그랬어. 사. 그래서 이쪽도 삽니다. 자, 과연 사야 될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자, 시장의 뷰가 바뀌었어요.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란톡방에 함께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글 적은 시황을 보고서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보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번 주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죠. 뿅 하락합니다. 자,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월요일날 어떻게 돼요? 연속 5거래일 주가가 그냥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게 대표님께서 지난주 월요일날 사도 된다면서요. 네, 월요일은 사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에이, 대표님, 이 뭐야 이거? 시청자분들, 시장이 변화를 해요. 여러분들,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차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5월 1일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월 1일 그래 종합지수 0.66%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가지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종목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드렸냐면은 한일진공이라는 종목을 딱 한 종목 말씀드렸어요. 10개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종목 얘기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몇 퍼센트 갔냐? 29%를 넘게 상승합니다. 29%를요. 주가가 하락을 오늘 잉 하고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29% 상승을 빡 찍어주고
조정권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이렇게 빠지는데 다른 종목도 오르는 종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강한 종목들을 선침해서 딱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오늘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야? 하락의 이유가 공매도다. 에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공매도는 왜 하겠어요? 왜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높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주가가 높기 때문에 파는 거야. 소위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혹은 경제 채널, 유튜브, 너튜브라고 해야 되죠. 네, 여러 경제 채널에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사의 실적을 논하면서 실적이 깡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실적하고 무관하게 주가가 빠져요. 그 실적 좋다는 회사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주가의 가치라고 하는 건요,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회사가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실적이 높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겁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가라고 하는 거를 이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이 메이저들이 어떻게 주가를 더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코스피가 지금 떨어졌느냐?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차트 볼게요. 너무나도 심플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지난 1월 11일 날 최고점 보이시죠? 3,266포인트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가 있잖아요. 외봉 만들고 쌍봉 포인트예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하락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이군요. 정확하게 주가가 나는 하락할 거라고 방향을 딱 선회해버린 건 언제였다? 바로 이때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죠. 공매도가 부활한 오늘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요, 시청자분들. 언제부터 빠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빠진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이 자리에 수요일 날 방송을 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피하세요 얘기했을 겁니다. 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수요일 날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월요일 날 삼성전자 사세요. 지수 올라갑니다.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수요일 날 정정합니다. 차트를 다 띄워놓고서 왜 이 부분을 정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할게요.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차트 보시면은 지난 2월 24일 날 저점이 어디였냐? 바로 이 포인트예요. 추세가 올라가겠다라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 아이가.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무엇이 있다?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상승 추세 채널이 형성돼 가지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비 신호가 무엇이었느냐?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야, 나 이제 올라가 볼래라고 시장에다 시그널을 줬었어요. 주었는데 글로벌 장세를 봤더니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고가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정석은 주가가 외봉이 있고 쌍봉이 있는데 이 쌍봉 포인트에서는 주가가 매도 영역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고를 돌파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 앞전 고점에 대해 가지고 고점에서 조정을 했다가 야, 나 있지? 이제 고점에서 조정하지 않고 올라갈 거야 라고 시그널을 보였어요. 글로벌 지수가 자체가. 글로벌 장세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이거 아니야.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하락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시청자분들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지수가 조정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중을 확실히 줄일 필요가 있어요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려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서 믿고서 따르셨다면은 수, 목, 금, 월요일까지 해서 4일 동안 주가가 빠진 이 하락장을 잠깐 피할 수 있었겠죠. 물론
주가가 하락한다 해서 2천여 개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죠. 물론 돈이 움직여서 상승하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돼요.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 추천드렸던 한일중공처럼 29% 올라갑니다. 아침 딱 출발 빡 29%. 자,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요, 시청자분들. 자, 차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고 단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타임프레임을 길게 보면은 중장타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타임프레임을 짧게 놓고 보면은 단타 매매가 되는 거고요. 절대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 해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차트를 보시고 현재 주가 위치를 판단하시고 상대적 주가 위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코스피 지수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지난 19일부터 자 27일까지에 대한 주가 움직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주가 자체가 지난 20일 날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합니다.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 주가가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패턴이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느냐?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저점을 찍고 지지받고 터닝. 이게 바로 리버스 헤드 앤 숄더예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럼 제가 이따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졸라맨 하나 그리겠습니다. 졸라맨이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이러한 재미있는 캐릭터죠. 졸라맨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졸라맨이 거꾸로 물고 나면 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리버스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금융학에서 이야기하는 패턴을 정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지난 4월 언제입니까? 4월 23일 날 최저점 3146포인트 보이시죠? 이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머리였어요. 머리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렇게 어깨를 펼쳐놨습니다. 이게 졸라맨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자, 졸라맨이 거꾸로 물고 나오면서 있어요. 저건 무엇을 의미한다? 추세가 하락을 하던 게 멈추고 주가가 어떻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EIA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고점을 뚫었다가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을 열어놓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이 고가로 올려놓은 이 매수세가 아래로 매도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어디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디서 놀고 있었어야 된다? 바로 위에서 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놀고 있는 게 진행이 돼야지 이번 주에 주가가 빵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이저들은 시장을 마켓 메이킹하는 메이저들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버렸다? 야, 나 있잖아. 지금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주가가 보합 출발을 딱 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돼요? 밀어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럼 트렌드를 놓고 보더라도 휩소 영역을 생각하더라도 이 라인이 깨지면 끝난 겁니다. 포인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공매도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오늘 떨어진 게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거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언제부터 떨어진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주가가 어떻게 했다? 야, 있잖아. 나 여기 위에서 놀고 싶지 않아. 나는 내려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죠. 하락을 빡. 이 변화를 찾아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홀딩할지 아니면 컷할지를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들고 있는다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끔 경제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주식은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야. 언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 돼. 모아가는 거야.
저는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나는 있잖아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바보야 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장하는 거야. 그럴싸하게 멋있게 금융에 대한 전문 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를 닫을 수 있게끔 전문 용어 그다음에 뭐 회사의 재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팔아야 돼요.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야 나는 있잖아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의 위치 자체가 유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놀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락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홀딩 기간이 아니라 컷을 하고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들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무식한 거예요.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누구한테 짊어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드린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한일진공이라는 하는 종목이에요. 한일진공. 물론 오늘 종가 마감은 10.76% 양봉 마감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긴 꼬리가 나왔어요. 물론 이 부분이 늘 얘기하는 시간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자, 삼연철강 아니 한일진공인데요. 자, 이 종목 아침에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 출발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발 빡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나는 달려갈래. 달려. 그냥 달려요.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플러스 29%가 갑니다. 29.66%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 날아가요. 제가 여러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에. 딱 한 종목 혹은 두 종목 혹은 세 종목까지. 네. 장이 좋아서 종목이 힘이 좋을 때는 대략 한 세 종목 정도 드려요. 근데 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딱 한 종목만 포커스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한일진공이 아침에 레이더에 딱 장이 딱 출발하자마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자 한일진공 오늘의 종목입니다 라고 적어드려요. 자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쫙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몇 프로? 29%. 이러한 적중률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그냥 어떤 종목 하나를 그냥 들고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올라갈 아이, 또 똘똘한 아이, 강한 아이를 그냥 빡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면 버려야죠.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럼 대표님, 이 한일진공은 도대체가 왜 29% 상한가 가까이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쉬웠냐면요. 자, 한일진공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쫙 올라옵니다. 올라왔죠? 그런데 윗꼬리로 마감하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쭉 내려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쵸? 아니 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떨어지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떨어지고 대환장됐죠?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을 보시면은 자, 저점을 한번 볼게요. 지난 950원 최저점인데요. 3월 달에 저점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저점을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자, 보이시나요? 자, 저점 포인트가 1, 2, 3 보이시죠? 1, 2, 3 보이는데 이걸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쫙 연결해 봤더니 기가 막히죠? 어때요? 자, 저점과 저점 연결했더니 기가 막히게 이 저점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1, 2, 3.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한일진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이 한일진공으로 지난 금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자 보십시오. 한일진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난주 내내 빠집니다. 이 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 정말 대환장입니다. 힘들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그쵸?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빠지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갭 하락으로 빠졌어요. 갭 하락. 전일 종가 대비 아침 시초가 출발하는데 뻥 뚫려가지고 아침에 확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막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갭 하락이라 그래요. 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격이죠. 간격. 이러한 뻥 뚫려 있는 간격을 만들고 주가가 뻥 뚫려 있죠? 보이시죠? 이 간격.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서 갭 하락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분들. 매도세가 들어와요. 매도세가 팔개 때 파니까 매도가 들어오죠. 음봉이 나오죠. 그런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데 하필 왜 떨어지는데 주가가 저가가 얼마야? 1,100원일까? 여기에 저가가요. 시청자분들 1,100원입니다. 아니 1,000원도 아니고 900원도 아니고 800원도 아니고 왜 1,100원에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이게 저는 차트 딱 봤더니 직관적으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야 있잖아. 너가 추세가 있어. 이런 추세가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저점을 연결해 봤더니 이 아이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늘 아침에 장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한다? 갭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갭상승. 시초가 갭상승이 4.93% 시초가 갭이 출발합니다. 시가가 1,170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1,170원에 주가가 시가 출발을 딱 합니다. 1,170원에 출발 딱! 아니 시가 출발한 거 좋은데 지난 종가 금요일 종가 1,115원이야. 근데 1,120원도 아니고 1,130원도 아니고 40원도 아니고 50원도 아니고 1,170원에 출발합니다. 도대체 이 가격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볼까요? 주가가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보합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합시다. 1,115원 근처에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삐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종목을 매수했었던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본전 심리가 들죠. 본전 심리. 그쵸?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니까 팔죠. 팔면은 메이저가 주가를 빵 치고 올라온 데 있어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죠. 주가 좀 올라가려고 했더니 자꾸 위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리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슨 작전을 핀 거야? 야, 매도하는 개인들이 나오지 않게끔 주가를 딱 튕겨버리죠. 그게 바로 1,170원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주가 이평선 보겠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121선 위로 주가가 점핑돼서 출발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통상 이거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120일 동안 이 종목을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 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의 평균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아침에 장이 딱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빡!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시초가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 땡 출발하자마자 한일진공이 그대로 레이더에 들어오죠. 저는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2,000개가 넘는 종목을 제가 일일이 아침 장 출발하는데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A, B, C, D, E, F, G 띠리리리리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놓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는 아이들 강한 놈들만 나와.
그래서 아침에 딱 9시에 딱 출발하자마자 레이더에 딱 들어온 아이가 한일증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팍스TV 경제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매일매일 제가 상한가 찝어드린 종목 자체가 정말 수백 개입니다. 정말 거짓말 살짝만 보태겠습니다. 매일 상한가를 찍어드렸어요. 거짓말 살짝 아주 조금이요. 예, 아주 조금입니다. 많이 아니에요. 조금만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정말 매일 상한가를 찝어드렸어요. 제가 자꾸 사면철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사면철강도 좀 이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사면철강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좋아요. 자 한일진공 이 종목도 오늘 29% 올라가죠. 제가 세 종목을 찝어드리는데 세 종목이 다 상한가 갈 날도 있었어요. 딱 세 종목 찝었는데 상한가 세 종목 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예요. 강한 아이들을 찝어내는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린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시초가 출발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쫙 올라오죠. 그냥 올라갑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대략적으로 1360원 정도? 네. 여기서 살짝 밀리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 봐보세요. 거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적죠. 이 말은 뭐예요? 매도한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놔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매매가 끝나죠.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네, 이게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에요.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자,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종가가 이대로 마감하다가 매도 물량까지 완전 소멸되면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오후 1시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종합지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주가가 이렇듯 올라간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오늘까지 이어져서 5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듯 차트는 똑같습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혹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한일질공이든 다 의미 없어요. 종목이 상관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상품에 상관없이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매도세가 들어왔느냐 이것만 판단하고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하셨던 분들, 우리 노란톡방에 함께 하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비중을 줄여라라는 얘기를 저에게 듣고서 주가 하락하는 것을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보신 분들께서는 애석하게도 자, 오늘 또 공매도에 대한 물량도 나왔었고 그로 인한 부담도 있었죠. 물론 빠질 자리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당했다는 거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이 순간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좋은 투자 정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립니다.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되니까요. 이쪽에서 함께 하시면 이제 시장을 제대로 읽고서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티 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검색어 입력이 너무 길어서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 검색어 입력보다 조금은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이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은요. 그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장중에도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차트용님과 24시간 투자 생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알려주시면 물론이고요. 또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방송에서 보시는 우리 참이남 차트를 미리 보는 우리 김진영 대표님과 난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문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첫 번째 분 닉네임 고고님입니다. 종목명 텔레칩스고요. 매수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30%인데요. 우리 사연은 2주 전에 사셨는데 어이구 계속 마이너스가 되신다고 하네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께 이 명쾌한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텔레칩스 함께 볼 텐데요. 이 텔레칩스를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외에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최근 2주 동안 수익을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차트를 설명드릴 테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하고 또 유사성이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텔레칩스 볼 텐데요. 텔레칩스는 크게 보면은 파동을 놓고 봤었을 때 대파동이 하나,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 더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자, 함께 찾아볼까요? 졸라맨을 찾아보면 돼요. 졸라맨. 자, 졸라맨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자, 지난 2월 17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있죠. 보이시나요? 왼쪽이 조금 팔이 이렇게 됐나요? 자, 좀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텔레피스는 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손절후 재진입을 하거나 혹은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것을 견뎌가지고 추가 진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가격이 얼마냐? 14,8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4,800원이요. 14,800원대에다 일단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을게요. 쫙. 이게 어떤 가격이냐면은 바로 헤드앤숄더에 해당되는 헤드앤숄더에 해당하는 이 졸라맨이 있죠. 졸라맨 레프트 숄더에 해당되는 왼쪽 어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라인이 깨지면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빠져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텔레칩스를 사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떨어져라 하세요. 물론 우리 와우님께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근데 텔레칩스라고 하는 종목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격이 바로 12,000원대 내의 가격이에요. 여기 오고 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어디까지 점핑할 수 있어요?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17,000원, 18,0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텔레칩스를 보는 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14,800원대를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14,8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겠는데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상승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4,800원이 깨진다 했었을 때는 주가가 12,000원에서 11,000원까지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자체가 17,000,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종목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텔레칩스가 마켓메이커가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4,800원을 기준으로 딱 놓고서 이 아이가 바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서 다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텔레칩스 좀 알아봤고요. 자, 일단 좀 벌써 시간이 벌써 35분,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일단 우리 텔레칩스 한 종목을 좀 바라보았고요. 2부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풀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선정자님 우리 고고님의 고민이었던 종목 텔레칩스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선정자분 알려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귀엽네요. 닉네임 와우님입니다. 종목명 K사인인데요. 매수가 2,065원에 비중 25%입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믿음직스러운 대표님께 조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평단이 2,065원의 K사인을 갖고 있는데요. 자, K사인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인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갔어요. 1,500원대에서 2,570원까지.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딱 열어보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본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를 열었더니 아래 1,500원에 이렇게 가격이 라인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서 1,500원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결정됩니다라는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500원대 라인을 지지 라인 놓고서 지지가 되고서 3월 달에 드라이버가 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죠. 자, K사인 지금 2,570원 고점 찍고 쭉 떨어진 상황이에요. 대단히 좀 안타깝게 쭉 떨어졌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손실 중이지만 이제 주가가 드라이브가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와우님, 네, 와우님께서 K사인에다가 차트에다가 이런 선을 하나 좀 그려봐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직관적으로 한번 손을 딱 대고서 화면에 TV 화면에 한번 손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자. 주가 흐름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죠. 주가 흐름을 보는 방법 대단히 심플합니다. 자, 손가락 딱 이렇게 하시고 TV 모니터에 제가 선을 그을 테니까 같이 따라오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1,525원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2,57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2,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주가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위에 쌍봉을 만들고 보시는 왼쪽에
봉우리 두 개 꼭지점이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자, 보이시죠? 자, 어디? 여기가 꼭지점이 보이시죠? 꼭지점, 꼭지점. 자, 이게 뭐예요? 쌍봉이죠. 봉우리가 두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쭉 이제 떨어지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여기가 좀 재밌는 영역이에요, 시청자분들. 물론 우리 와우님 입장에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재미있지 않죠. 그런데 이 영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 무슨 얘기냐? 이 아이는 보시면 이 녹색 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녹색 선이 바로 1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보이시는 이 녹색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딱 보고 계시다가 11선 위로 올라오는 양봉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와우님께서는 추가 진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지금 현재 2065원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아래로 낮추셔서 주가가 양봉으로 올라올 때 수익을 취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분차트 잠깐 같이 볼 건데 분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계속 빠진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종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저점 3시경에 1835원 저점을 찍은 다음에 오늘 종가의 0.81%를 동시효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끝 무렵에 장이 마감하면서 야, 잠깐 매수에 들어올까? 들어왔거든요. 희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일본 관점을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분차트 볼 때 이러한 캔들 패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냐면은 바로 모닝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모닝스타. 네. 추세 전환 샛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 주가를 놓고 봤었을 때 일봉 모양과 분차트 흐름 자체가 싱크로너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835원을 일단 컷라인을 잡으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11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강력한 지지라인 형성할 포인트가 어디다? 1,500원이에요. 그럼 의도적으로 주가가 지금은 메이저가 관리하지 않고 놓고 있어요.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더 질질 내리면 어디까지? 1,500원대까지 내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하기보다도 지금부터는 신규 진입을 노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셨더라 해도 매 순간 모니터링 해야 돼요. 모니터링 방법은 대단히 쉽습니다. 일단 손절해 놓고요. 한 주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865원이에요. 자, 내일 주가가 1865원을 깨져가지고 그래 한 1850원, 1840원, 30원에 손절했다고 칠게요. 근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은 재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모니터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문창에다가 만약에 1865원을 넘어가면 매수해라라고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어려우시면은요. 한 주만 사놓고 있으세요. 그리고 한 주만 사놓고 있다가 일단 전체 물량은 손절해 놓고요. 그리고 한 주만 남겨놓고 손절하세요. 그리고 이 한 주를 1865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럼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1865원에 딱 올라가면 내가 한 주 매도 걸어 놓은 게 체결되겠죠. 체결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체결됐다고. 체결 통보 오죠. 아, 그러면 이 녀석 1865원 다시 올라왔네. 손절했던 금액 다시 딱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손절 후 재진입이에요. 이러한 매매 스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부분을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 1865원에 컷라인을 반드시 좀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17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선정자님의 고민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K사인 알아봤습니다. 다음 선정되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1번 방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아유, 닉네임 너무 제가 대학교 때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닉네임이네요. 닉네임 빨간 등대님입니다. 종목명 인터지스고요. 매수가 4,966원, 비중은 15%입니다. 아이고, 오늘 주르륵 좀 내려가셨대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빨간 등대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지스 종목 자체 뭐 차트를 잠깐 보고 있는데 꾸준하게 좀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어떻게 갑니까? 자,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주가 보시면 이 종목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봤었을 때 5,000원을 넘어가면은 매도세가 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지난 2월 달에도 5,000원 넘어가서 윗꼬리, 그리고 4월 첫째 주, 둘째 주 때에도 5,000원 넘어가더니 윗꼬리,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5,000원 넘어갔더니 매도세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인터지스라고 하는 종목은 5,000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4,966원이에요. 자, 매수가 4,966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 종목이 뭐 지금 뭐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5,000원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난 2011년도에 이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자, 상장하고 난 이후에 고가가 어디였냐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그냥 5,400원대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최초에 상장했을 때 당시에 저점 라인이 대략 3,4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아이예요. 보이시나요?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주가가 업황선에 해당되는 60월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밀립니다. 밀려서 어떻게 돼요? 나는 하락할래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 다들 뭐 비껴갈 수 없었죠. 모든 전 종목들이 매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왔죠. 근데 이 아이의 원래 주가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바로 3,000원대에서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5,000원대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주가가 빠진 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상승을 하고자 한다면 5,000원을 점핑하고 이 고가 5,450원이라는 고가를 넘어가 줘야지만이 6,000원, 7,000원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00원대의 저항대는 대단히 좀 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최근 거래를 놓고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 4,500원대 강력한 지지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4,400원대에 대해서 이건 컷라인 좀 잡으셔야 돼요. 4,400원이 컷을 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주가가 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3,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정자님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닉네임 백광호 님입니다. 종목명은 녹십자 웰빙이고요. 매수가 13,000원입니다. 좀 특이했던 점은 비중이 100%라고 하네요. 이 비중이 100%인 만큼 걱정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우리 마지막 선정자님 백광호 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자, 마지막 행운의 또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녹십자 웰빙,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자, 위에 121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주가 5일선까지 해가지고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그쵸? 지난 3월 11일 저점이 11,800원 있는데요. 11,800원 반드시 손절라인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백광욱님. 네, 11,800원 손절라인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시면은 이 종목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디까지? 그 다음에는 10,000원. 그 다음 어디? 그 다음 8,0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11,800원을 기준가를 딱 잡고서 11,800원이 깨지면은 반드시 손절해라. 그리고 지금은 연속 하락한 거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건 별로 무의미해요. 손절하더라도 의미 있는 손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800원 좀 가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방송 중에는 또 시간이 제약돼서 많은 이야기도 못 드렸어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하단 보이시죠? QR 스캔 딱 클릭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또 제가 운영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기서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함께 수익 나는 그런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